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 각각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명체의 세포가 100조 개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세포핵을 가진 진핵세포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약 20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세포의 안에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핵과 또 다른 세포 소기관인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도 자신만의 별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인 35억 년 전에 세포의 조상인 메탄 생성 고세균이 등장을 했고, 이 메탄 생성 고세균하고 또 다른 세균인 스피로헤타 박테리아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인데, 이 둘이 이제 공생을 하면서 세포가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탄 생성 고세균은 핵이 없는 원생 생물이며 원핵세포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박테리아 세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세균이라는 것이 세균보다도 더 발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포막이 달라서 항생제로는 파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이 진핵세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도록 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이 고세균, 메탄생성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및 단백질의 상동성이 있습니다. 고세균 중에서 할로박테리아는 호염성이라는 건 염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제 소금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그 호염성인데, 이 할로박테리아가 이 그 염분이 많고 산소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곳, 그 다음에 높은 pH,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거죠. 알칼리보다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사는 것이 할로박테리아고, 이 할로박테리아는 편모 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세균 중에서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메탄생성 고세균은 약 35억 년 전에 등장을 해서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으로 여겨지게 되겠습니다. 바다와 대기 중에 그 당시에 많이 있던, 35억 년 전에 많이 있던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을 해서 CH4, 그러니까 메탄을 만들어내는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진흙이라든가 강 바닥의 침전물,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입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장, 사람 몸속이나 소, 이런 그 동물들의 대장 속, 아니면 입속, 이런 데 사는 혐기성 세균이 바로 메탄 생성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혐기성이라는 건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껌껌한 데서 산소가 없는 데서 사는 거죠. 빛과 산소가 없는 심해 열수 분출공에서 나타나서 무기물에 의존해서 살아온 것이 이 메탄생성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35억 년 전에 막에 둘러싸인 5천 개의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RNA 능력을 활용을 해서 더 길고 더 화학적으로 발전된 안정적인 DNA로 진화가 된 것이 이제 RNA가 진화가 됐죠. 그래서 DNA가 통제하는 진정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RNA는 이게 하나죠. RNA. 근데 DNA는 이게 두 쌍이죠. 그래서 이제 RNA 쪽에도 이 염기쌍들이 이제 염기설이 붙어 있고, DNA도 염기설이 붙어 있는데, DNA는 이제 복제가 가능한 어떤 그 주형 구조. 그러니까 이제 요 한쪽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RNA는 각각 한 개의 인산기라는 것은 이제 그 인산과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RNA를 생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20여 종의 아미노산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이 RNA가 되겠습니다. 근데 RNA는 인산기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한 당은 이제 리보스라고도 하죠. 리보스를 가진 네 종의 뉴클레오티드 염기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NA 구성은 DNA 구성은 이제 염기쌍이 ATCG로 되어 있죠. ATCG, 그러니까 아데닌,
티닌, 그다음에 이제 C는 이제 그 시토신, 그다음에 구아닌, G 구아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RNA는 DNA가 DNA가 ATCG인데 비해서 RNA는 AUCG 이렇게 돼서 요 U하고 T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DNA의 T인 대신에 RNA는 U가 이제 우라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염기쌍들이 아데닌, 그다음에 이제 티민, 그다음에 이제 그 우라실, 그다음에 이제 구아닌, 그다음에 이제 시토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쌍의 염기쌍, 여기 이제 하나의 염기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쌍의 염기쌍이 이제 아데닌하고는 이게 이제 아데닌이죠. 아데닌하고 여기 그 쌍을 이루는 것이 이제 티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시토신하고 쌍을 이루는 것이 구아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RNA는 이제 그 쌍이 없이 하나씩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아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라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아닌, 여기에 이제 아데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DNA는 엄청난 활동력으로 밤낮으로 에너지와 유기물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계속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 이동이 자유롭고 전위적인 구조물 형성이 쉬운 기체와 고체의 액체 이 세 가지 상태의 경계면에서 시작이 된 것이 최초의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물과 육지와 대기, 공기, 그러니까 물은 액체, 육지는 고체, 그다음에 이제 대기는 기체, 공기, 요 세 군데가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생명체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요 경계면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전위적인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생명체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뉴클레이티드 정보를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읽혀지는 단백질의 종류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DNA는 단독 형질보다는 수많은 유전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형성되는 복합 형질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복합적이라는 거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발전된 생화학적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DNA의 자기 복제는 수초 내로 매우 빠르게 자기 복제가 진행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자기 복제가 진행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DNA 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먹으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이라는 것은 뉴클레오티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활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면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촉매가 필요한데 이 화학적인 촉매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화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생물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틀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은 생물의 그 모양과 또 이제 움직여야 돼. 근육이 움직여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능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DNA의 염기서열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외부의 작용이라든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되고 바뀌는 것이 이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기서열이 그 순서라든가 숫자가 막 바뀌게 되고 이게 바뀌게 되면서 돌연변이가 되면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DNA 사슬의 화학적 결합이 파괴되거나 이게 변화가 되거나 파괴가 되면은 새로운 돌연변이 형질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가, 조그만 변화 하나가 아주 크다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 보면 라우터라고 이제 웃음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단지 S자 하나, 아주 작은 변화, S자 하나만을 추가를 했을 때는 슬라우터. 그래서 이거는 웃음이라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학살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과 같이 DNA도 아주 작은 변화를 받게 되면은 이게 변화되고 파괴되고 변화돼서
아주 돌연변이, 아주 다른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년 전에 출현한 진핵세포, 진핵생물은 세포 내에 별도의 세포막을 갖게 되는 거죠. 진핵세포는. 그 전에 이제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없죠. 그냥 세포질로만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세포핵이 둥둥 떠다니는 구조였는데, 이제 진핵세포가 되면서는 이제 세포핵이 생기고, 세포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제 뭐 막이 생기고, 세포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전체, 세포핵과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리소점, 리보점, 그다음에 뭐 속보체, 골지체, 뭐 이런 세포 소기관을 모두 보호하는 세포막이 생긴 것이 이제 진핵세포고, 이 진핵세포가 생긴 것이 20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세포핵 안에는 DNA라든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포질 전체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핵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원핵 생물은 별도의 세포막과 세포핵이 없이 유전 정보 DNA가 세포 질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의 생물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DNA는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인트론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NA의 그 세포 어떤 정보의 코드를 읽어보면은 전체 DNA에 있는 그 이제 염기쌍, 뉴클레오티드, 얘네들이 이제 뭐 아데닌, 티민, 그다음에 이제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RNA에서는 이제 우라닌이 있지만은 요 네 개의 염기쌍들이 순서별로 쫙 배치가 되면서 그게 어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돼서 이 정보에 따라서 뭐 근육을 만들어라, 뭐 사람 몸속에 있는 뭐 위장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전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파란 눈을 만들어라. 그 중에 이제 DNA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염색체, 염기서의 모양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이제 유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과학 정보로는 이 나머지 95%가 유전 정보가 없는 부분이 쓸데없는 게 아니냐, 인트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특히 모든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95%의 쓸데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인트론 안에는 뭔가 다른 정보가 있든지 뭔가 다른 필요가 있어서 그 95%가 존재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주는 인트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95% 많으며, 필요한 부분은 엑손이라는 것을 이어서 mRNA를 만들고 tRNA,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전령 RNA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mRNA가 이제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한 것을 이제 tRNA가 전달을 하는 거죠. 전령 RNA 있죠. T는 이제 트랜스포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리보솜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 정보를 읽고, 정보를 읽은 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생명체의 진화 복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론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여러 분화와 소실이 있었던 다양한 과정을 겪은 생물학적 역사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래에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넣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인트론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활발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엑손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균 중에서, 세균 뭐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스피로헤타 나선상균 선모충의 경우에는 운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편모 운동을 하죠. 이동할 때 몸 전체를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건조한 곳에서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로헤타 박테리아, 나선상균 편모충 같은 경우에는 핵산과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ATP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기생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숙주세포의 ATP와 숙주세포의 유전자 일부를 사용을 해서 증식하는 것이 이 스피로헤타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박테리아인 박테로이데스는 절대 염기성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이 박테로이데스가 점막 안으로 침투를 할 경우에는 체내에 각종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치주염, 이빨이나 생기는 염증, 구강염, 입안에 생기는 염증, 장염이 이제 대장 속에 생기는 거죠. 이런 크론병들을 유발하는 것이
박테로이데스가 되겠습니다. 점막 내만 침투를 하지 않으면 체중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박테로이데스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